향후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배치된 4세대 전투기는 J-10이며 대만의 주력 전투기는 F-16입니다. 이 두 전투기는 모두 4세대 경형 전투기로 중량이 비슷하고 비교에 용이합니다. 오늘은 J-10과 F-16을 비교해 전장에서 누가 승리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탑재 능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투기의 탑재 능력보다는 공기 역학적 구조나 무기, 엔진, 스텔스 성능 등을 따집니다. 탑재 능력을 비교하는 건 J-10의 탑재 능력이 매우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J-10은 총 11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고 F-16은 총 9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습니다. J-10의 장착대 수가 F-16보다 많지만 매우 이상한 건 11개의 무장 장착대에 4대의 미사일만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합 무장 장착대가 없는 상황에서 J-10은 4대의 미사일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J-10에는 11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는데 양 날개 밑에 각각 3개씩 있으며 기체 하단에 5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 중심축의 장착대와 날개 양측 가장 안쪽의 2개는 보조 연료 탱크만 장착할 뿐 미사일은 장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J-10의 내부 연료량이 2.9톤으로 매우 적습니다. 내부 연료에만 의존할 경우 작전 반경과 비행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작전 반경도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하죠. 따라서 J-10은 임무 출발 전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해야 합니다. 3개의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할 경우 J-10의 최대 비행거리가 3000km를 초과하며 전투 반경은 1000km를 간신히 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J-10의 전체적인 구조 설계 문제로 기체 하단 안쪽 2개의 무장 장착대에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 날개 안쪽 2개의 무장 장착대에는 가장 큰 중량을 달 수 있습니다. 보통 대형, 대함 및 대공 미사일을 달 수 있지만 J-10은 불가능합니다. J-10 하단 아래에 있는 4개의 소형 무장 장착대를 살펴보면 전투기 랜딩 기어 설계 문제로 미사일을 달 수 없고 폭탄만 달 수 있습니다. 보통 250km 폭탄이나 각종 전자전 혹은 레이저 포드를 장착할 수 있죠. 종합해보면 날개의 가장 바깥쪽 각 2개의 무장 장착대에만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중량 제한 때문에 가벼운 공대공 미사일만 달 수 있습니다. 보통 PL-10입니다. 반면 중앙의 무장 장착대에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달 수 있습니다. 바로 PL-15입니다. 간단히 말해 J-10의 공대공 임무를 수행할 때 명목상 11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지만 미사일 4대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2개와 중거리 미사일 2대죠. 해상 공격 임무를 수행할 때도 미사일 4대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PL-10 대공 미사일 2대와 YJ 대함 미사일 2대입니다. 이런 탑재 능력은 F-16뿐 아니라 중국산 JF-17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F-16의 탑재 능력을 살펴보죠. F-16은 더 큰 날개와 더 강한 추력 때문에 8톤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총 9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지만 J-10과는 다릅니다. 9개 무장 장착대에는 각각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F-16은 날개 끝에 무기를 달 수 있고 날개 하단에 각 3개씩 장착대가 있어 총 8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습니다. 또한 기체 하단에도 무장 장착대를 달 수 있습니다. 날개 하단의 3개의 무장 장착대에는 복합 무장 장착대를 달 수 있습니다. 비스트 모드에서는 최대 15대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J-10은 4개의 무장 장착대 중 기체 중간에만 복합 무장 장착대를 달 수 있어 최대 6대의 미사일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6대를 장착한 J-10이 미사일 15대를 장착한 F-16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대는 모두 폭탄 트럭인데 J-10은 보조연료 탱크 트럭인 셈이죠. J-10의 성능은 우선 언급하지 않겠지만 J-10의 탑재 능력은 4세대 전투기 중 최하위입니다. 무기 탑재 능력에서 F-16은 J-10보다 뛰어납니다. 탑재 능력은 J-10의 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 제한했습니다. 해상 및 지상 임무 수행 능력도 매우 제한됐죠. 이 때문에 J-10은 국제시장에서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한 친구인 파키스탄만 구입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이란도 미국의 구식 F-14를 사용하더라도 J-10 전투기 도입은 원하지 않았죠. 이제 공기역학적 구조를 살펴보죠. J-10A의 공기역학적 설계의 문제점은 공기역학적 최적화 구간과 엔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J-10 제작 당시 주요 설계 목표는
소련의 Tu-22M 폭격기를 고속 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음속 성능에 좋은 삼각익과 긴 몸체를 적용했습니다. 날개 배치에서 J-10A는 복합 카나드 배치를 채택해 초음속 기동성을 높이고 아음속 성능도 일부 향상시켰습니다. 반면 F-16은 날개 동체 혼합형의 스트레이크를 적용했으며 하단 공기 흡입구 및 중간 후퇴가 동행비에 사다리꼴 날개를 채택했습니다. 수직 꼬리 날개는 테일붐에 고정됐고 앞쪽에 보조익이 있습니다. 수평 꼬리 날개는 작은 하반각이며 수직 꼬리 날개와 배 지느러미는 항행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 공기역학적 설계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균형 잡힌 설계라고 할 수 있죠. 아음속, 천음속 단계 기동성이 뛰어나고 저공 기동성과 초음속 성능도 겸비했습니다. 사실 J-10과 F-16의 공기역학적 설계의 중점은 서로 다릅니다. F-16의 설계는 아음속과 천음속에 중점을 둔 반면 J-10은 소련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초음속과 극초음속에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J-10의 엔진 추진력이 부족해 초음속 성능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J-10에 적합한 타이양 엔진이 언제 제대로 개발될지 모르지만 J-10A와 B에 사용되는 러시아산 AL-31 엔진은 엔진 길이가 타이양 엔진보다 길어서 J-10의 후방 동체가 더욱 길어졌습니다. 또한 구조적 무게 증가로 추력 중량비가 감소해 J-10A의 해수면 상승률과 천음속 가속 성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면 F-16의 공기역학 구조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최적화됐습니다. J-10의 공기역학적 구조는 최초 계획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진을 살펴보도록 하죠. J-10은 3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A와 B형이 주로 사용하는 건 러시아산 AL-31 엔진으로 최대 엔진 추력이 12톤입니다. 반면 F-16 블록 60 이후 사용하는 엔진은 F-110으로 최대 추력은 14.5톤에 달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러시아산 엔진을 크게 앞질렀죠. 물론 2018년 이후 J-10은 중국산 WS-10 엔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WS-10 최신 버전의 최대 추력은 13.7톤이며 초기 버전 추력은 약 12톤으로 F-16 엔진의 추력에 못 미칩니다. 물론 엔진은 추력뿐 아니라 사용 수명도 봐야 합니다. 러시아 엔진과 WS-10 엔진 모두 현재 수명이 약 1000시간입니다. 반면 미국 엔진의 사용 수명은 5000에서 6000시간입니다. 세계 다른 국가보다 훨씬 길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엔진의 한계로 J-10의 전체적인 추력 중량비가 감소해 상승률과 천음속 가속 성능은 4세대 전투기 중 최하위입니다. 또한 J-10C도 중국산 WS-10 엔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초기 엔진 성능은 러시아산 엔진과 비슷했으며 이후 성능이 향상됐지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네 번째 비교는 전투기의 레이더와 항전 장비입니다. J-10 3가지 모델 중 J-10A는 도플러 기계식 스캐닝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적외선 감지 시스템이 없어 F-16V를 만나면 반격할 수 없습니다. J-10B부터 위상 배열 레이더로 대체됐습니다. J-10B는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이며 J-10C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로 대체됐죠. J-10에 장착된 레이더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중공이 공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인 KLJ-7A를 살펴보면 무게는 120kg이며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이 장착됐습니다. 레이더의 단면적은 5제곱미터의 표적을 탐지하고 최대 사거리는 170km를 제공합니다. F-16에 장착된 위상 배열 레이더는 AN/APG-83입니다. 이는 F-22, F-35 관련 레이더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AN/APG-83 레이더는 F-22의 AN/APG-77 레이더, F-35의 AN/APG-81 레이더와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F-16의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신형 레이더를 제공하기 위해 AN/APG-83 레이더는 탐지 성능을 강화해 9초 안에 19개의 표적을 탐지하며 여러 업무 모드가 있습니다. 빠른 빔 조향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및 지형 추적 등 모드를 실현해 개량된 F-16 전투기의 전천 후 전투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합성 계구 레이더 모드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확보해 지상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감지합니다. AN/APG-83의 탐지 거리는 370km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보듯 F-16은 레이더 분야에서 J-10보다 명확히 우위에 있습니다. 전자대항 능력은 J-10C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본 소식에 따르면 J-10B는 제밍 포드를 탑재했지만 J-10C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로 대체한 후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각종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통신의 전력 소비가 증가해 전자전 포드에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이 제한됩니다. 현재 중공이 사용하는 전자전 포드는 KRKL700A입니다. 크기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발전기가 내장돼 있지 않아 포드가 작동하면 전투기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전투기의 전력은 엔진 부근 발전기에서 제공됩니다. 보조 동력 시스템 APU에도 보조 발전기가 있지만 J10C는 엔진과 발전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발전량이 부족하면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에 공급이 부족해 전자전 포드를 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공은 보통 J16으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F16은 기체 하단에 AIQ-131 전자전 포드를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및 전자 대응 능력 측면에서 J10은 F16보다 약간 뒤처집니다. J10의 다섯 번째 문제는 생산 품질 문제입니다. 최근 CCTV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J10 정비 시 마른 스펀지로 본체를 닦아야 하며 물을 뿌릴 수 없습니다. 즉 J10 본체에 밀폐 불량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과 2017년 중국 언론 보도를 검색해보면 모두 J10의 방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운용 중인 J10A와 J10B에 밀폐 불량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J10C가 이 문제를 개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J10의 생산 품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J10은 설계 초기 전천후 전투기로 설계됐지만 결국 이에 못 미치는 전투기가 됐습니다. 방수 문제가 있는 건 정말 의아합니다. 이외에도 구조적 설계를 보면 J10 날개 안쪽 무장 장착대 2개에 미사일을 달 수 없습니다. 기체 하단 4개의 장착대에도 미사일을 달 수 없습니다. 이는 J10의 구조적 설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J10은 탑재 능력, 항속 능력, 공기 역학적 구조, 레이더 항공 장치 등에서 현재 미국에서 운용 중인 최첨단 F-16V보다 뒤떨어집니다. J10은 ABC 등 총 3개 모델이 있으며 그 속에서 J10의 지속적인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J10A에는 기계식 스캐닝 레이더가 장착돼 있고 F-16을 모방한 피토관 공기 흡입구를 적용했습니다. J10B는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와 DSI 공기 흡입구로 대체됐습니다. J10C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로 대체됐습니다. J10A는 현재 약 200대가 생산됐고 J10B는 50여 대가 생산됐으며 J10C는 약 200대가 생산됐습니다. 향후 대만 해협에서 공중전이 벌어질 경우 F-16V를 상대로 J10A와 J10B는 승산이 없을 겁니다.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J10C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각 성능이 F-16V에 미치지 못해 F-16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겁니다. 오늘은 J10과 F-16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